다음 중 전자화폐 시스템의 요구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연계성, 불추적성, 이중으로 결제가 되면은 안 되죠. 그래서 안정성, 프라이버시, 이중 사용 방지죠. 양도성, 분할성, 뭐 N의 사용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있는 거죠. 자, 그다음에 259번은요. 다음 중 지불 브로커 시스템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래서 자, 요거는 자, 지불 브로커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한 전자 상거래에 사용되는 전자 지불 시스템의 한 종류고 자신의 지불 방법을 갖고 있지 않고 기존에 사용되는 지불 시스템을 안전하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은행과 안전하게 전달해 주고 뭐 요런 것들이겠죠? 요런 것들. 그래서 자, 여기 4번은 실제 화폐를 대처할 수는 없죠. 얘는 자, 4번이고요. 그 다음에 자, 260번은 셋. 자, 그 셋은 인터넷상의 신용카드 정보 보호 거래를 위한 요거 암호 프로토콜인데 셋에서 이용되고 있는 암호 기술이 아닌 것은 디지털 서명, 해시 함수, 공개키 쓰는데 여기 그 3번에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있어요. 즉, 요 영지식 증명은 그 서버한테 내가 알려주는 거죠. 즉, 그 서버한테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더라도 내가 정확한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. 그게 바로 영지식 증명이에요. 그래서 그 영지식 증명할 때 흔히 나오는 게 뭐 동굴의 예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죠, 이제. A와 B가 있고 여기에 중간에 문이 있어요. 그 동굴에.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비밀번호가 있어요. 그런데 B가 딱 보고 있는데 A가 동굴 입구로 싹 들어갔어요. 자, 들어간 다음에 뭔가 A가 여기서 삑삑삑삑 눌러요. 하더니 갑자기 여기서 입구에서 쫙 나와요. 그럼 뭐예요? 아, 이 B가 보기에는 지금 요 A가 B는 요 비밀번호를 몰라요. 모르는데 요 A가 지금 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구나 하는 거를 증명한 거죠. 이런 게 바로 동굴의 예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영지식 증명이 바로 그 동굴의 예인데요. 이건 아니죠. 얘는 아니에요.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. 그래서 사용자 비밀 정보를 서버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사용자는 단지 그 비밀 정보를 실제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서버한테 확신시켜주는 방법을 영지식 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261번은요. 다음 지문이 설명하고 있는 기술의 명칭은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한 형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데이터 기록 리스트로서 분산 노드 운영자에 의한 임의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되어 있다. 공공거래 장부이고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죠. 즉,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어떤 그 섬, 그 폴리네시아 거기에 있는 섬에 이런 게 있대요. 근데 이게 화폐죠. 근데 이 화폐를 어떻게 거래하냐면은 이 화폐의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물품 거래할 때 요 원래 여기 원래 내 거였는데 이거 있잖아. 네 거로 해.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거 나한테 줘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한다고 해요. 근데 이제 그쪽 동네 특징이 한 이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쫙 알리는 거죠. 야, 있잖아. 요거 주인이 A에서 B로 바뀌었다. 라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쫙 알리는 거예요. 그래서 자, 100명이다. 라고 하면은 51명이 인정하면은 되는 거죠. 네, 이제 그런 건데 그 블록체인을 할 때 항상 같이 따라 나오는 게 바로 해시 함수예요. 해시 함수는 일방향, 즉 고정길이 해시 값으로 바꾸는 거죠. 이 내용은 몰라요, 이게. 자, 내용은 모르고 뭐예요? 이게 지금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만 체크하는 게 해시 함수죠. 즉, 자, 블록체인을 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뭐 거래 정보가 있어요. 뭐 누가 얼마를 채굴했고, 누가 얼마를 이체했고, 자, 그런 것들을 해시 함수를 돌려가지고 그 해시 값을 갖고 있는 거죠. 그걸 어떻게 해요, 이거를? 쫙, 그러니까
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노드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얘를 쫙 돌리는 거죠.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내 지갑에 코인이 만약에 하나밖에 없어요. 그런데 내가 이거를 해킹했어요. 한 100개 있다고. 하면은 해킹하는 방법은 여기에 참여한 노드가 100개예요. 100개면은 자, 51% 절반 넘게 해킹을 하면은 내가 지금 100개 있다는 게 인정이 되는 거죠. 그거를 51% 공격이라고 얘기합니다. 즉 블록체인에 참여하는 51% 사람들의 자 51% 이상의 노드가 동시에 블록체인 거래 내역을 조작을 하면은 만약에 된다면은 인정. 그런데 불가능한 기술로 이루어져 있는 게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닌 게 내가 해킹한다 그러면은 자 이게 절반 이상 이거를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딱 해킹하면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이 51% 공격이 성공하는데 자 문제는 뭐예요? 얘가 고정된 게 아니고 계속 바뀌고 있죠. 이게 해시값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51명을 해킹하는 거. 만약에 100명도 이런데 얘가 뭐 10,000명, 뭐 10만 명 이러면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체인처럼 이걸 쭉 연결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참여하는 노드들은 뭐예요? 자신의 컴퓨팅 자원을 쓰는 거죠. 그래서 뭔가 보상을 줘야 돼요. 그래서 그 보상을 준 게 바로 채굴이죠. 자, 이제 그런 것이고요. 그러니까 요 채굴이 이게 이렇게 처음에는 이 알고리즘을 어떻게 짰냐 하면은 0이 요렇게만 나와도 즉 임의의 문자를 해시 함수를 돌렸는데 0이 이렇게만 나와도 채굴한 거로 인정했죠.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0의 개수가 커져야지 채굴되는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. 즉 이렇게 나올 확률은 거의 없죠. 이렇게 이제 그 채굴을 이렇게 인정을 해요. 자, 그래서 블록체인에 대한 이거죠, 뭐. 블록체인. 자, 블록체인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262번은요. 보안 공격 유형 중에서 소극적 공격으로 옳은 것은 자, 적극적 공격이 있고 소극적 공격. 우리 그 7페이지에 자, 수동적 공격, 소극적 공격, 뭐 능동적 공격, 적극적 공격이 있었어요. 그러면은 소극적, 자, 수동적 공격은 트래픽 분석은 뭐예요? 이거죠? 소극적. 그래서 262번은 얘는 1번이고요. 그 다음에 263번은 보기 중에서 액티브와 패시브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액티브가 능동적이죠. 패시브가 수동적이죠. 3번 보시면은 메시지 변조는 능동이죠. 메시지 변조는 얘는 능동이고 트래픽 분석은 얘는 수동이죠. 그래서 263번은 얘는 3번이죠. 그 다음에 264번은요. 적극적 공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트래픽 분석이죠. 얘는 자, 패시브, 수동적 공격이죠. 그래서 얘는 264번은 3번이고요. 그 다음에 265번은요. 자, 전자 입찰이에요. 전자 입찰 시스템 및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전자 입찰. 입찰할 때는 자, 입찰 도구로는 뭐 자바, 디지털 서버, 서명 그런 게 있겠고요. 2번 입찰 시간 마감은 여러 개의 입찰 서버가 있을 경우에 단계적으로 마감되는 게 아니죠. 이게 뭐예요? 동시에 마감돼야죠. 그래서 265번은 2번이고요. 그 다음 266번은 다음 중 전자투표 방식 중 군중이 밀접한 지역에 투표기가 설치가 돼서 투표할 수 있는 무인 투표 방식은 이게 이제 그 키오스크죠. 그래서 보시면은 PSEV 방식이 있고 보통은 이제
많이 쓰는 거 이거죠. 그러니까 이거는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 나와서 하는 것이고 아무래도 이거를 이제 그 가져가서 관리하죠. 근데 키오스크는 얘는 상당히 편리하죠. 즉 어떤 곳이든 간에 그냥 설치해서 하는데 이렇게는 좀 너무 오버했죠. 관리가 좀 안 되죠. 그러니까 가장 자유로운 방식이 바로 요거 키오스크 방식이에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문제에서도 그냥 군중이 밀접한 지역에 투표기 설치하는 거.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크리티컬한 거는 못 하고 얘는 그냥 뭐 오늘 점심 뭐 먹을 건지 뭐 이런 거 있죠. 그런 좀 이렇게 가벼운 거는 이걸로 하고 이건 뭐예요? 이거는 뭐 대통령 선거 그때 이제 이런 거 해야죠. 그래서 266번은 얘는 1번이고요. 자, 267번은 얘는 전자 입찰이에요. 투표 아니고 전자 입찰이에요. 전자 입찰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밑에 보시면은 뭐 전자 입찰에서 독립성, 공공성, 비밀성, 무결성, 안정성, 단일성은 없대요. 예. 조금 좀 단일성? 예. 이거는 없으니까 뭐 별 수 없죠 뭐. 그래서 267번은 1번이고요. 268번은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중에서 보안 기능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약점이 아닌 것은 부적절한 인가, 패스워드를 평문 저장하거나 사용자의 중요 정보가 평문으로 전송되던가. 그런데 제어문을 사용하지 않은 재기 함수는 얘는 연산 오류죠. 이거는 연산 오류. 자, 그 다음에 269번은요. 다음 중 EBXML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. 그래서 요 EBXML은요. 말 그대로 이 비즈니스, 즉 전자상거래를 위한 국제연합 산하의 컨소시엄에서 개발한 확장성, 익스텐셔블 마크업 랭귀지. 이거 그러면 EMLR인가요? 그게 아니고 개발자들은 E자보다 X자를 좀 멋있게 본대요. 그래서 얘를 XML로 그냥 어거지로 그냥 붙인 거죠. 뭐 개방형 표준이다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쭉 있는데, 자, CALS는 이거는, 자, 얘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정보를 표준만 디지털 기업의 물류가, 기업과 공유한 기업 정보와 시스템이 CALS, 칼스라고 이야기하죠. 얘는 4번이고요. 그 다음에 270번은 다음 중 EBXML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CCRR, BP, 비즈니스 파트너는 아니죠.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있는데 비즈니스 파트너 이거는 뭐 그냥 어거지로 문제를 만든 것 같은데 하여간 자 4번이고요. 그 다음에 271번은 다음 중 인터넷 표준 XML을 활용한 웹 표준 기술이 아닌 것은 UDDI. 자, OCSP는 CRL에서 OCSP였죠. 즉 온라인 인증서 상태 프로토콜이 OCSP였죠. 그래서 271번은 얘는 2번이고요. 그 다음에 272번은 XML 기반의 그 보안 기술이 아닌 것은 쭉 있는데 얘도 그냥 요거 보시면은 XACML은 XML 기반의 접근 제어가 이제 XACML이거든요. 그래서 얘는 272번은 4번이에요, 그냥. 이런 게 있다고만 보시고요. 자,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 그 접근 통제 있죠? 자, 접근 통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고생했습니다.